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6년 1월 16일 공개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이사랑 통역되나요?입니다. 고윤정, 김소너 주연의 로맨스 드라마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총평부터 먼저 말하겠습니다. 굉장히 지루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루함이 아주 독특한 지루함이에요. 다이나믹한 지루함이라고 해야 하나? 스토리가 얌전히 있지를 못하고 사방팔방으로 튑니다. 조금이라도 더 지루해지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과감하게 틀을 벗어나는 전개, 뜻밖의 타이밍의 떡밥 회수, 스토리 전개에서 익숙하지 않은 시도들이 계속 보이는데 그 모든 시도들이 이 드라마를 한도 끝도 없이 지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드라마가 이 지경이 된 가장 큰 원인은 분량입니다. 12부작, 그냥 필사적으로 12부작 분량을 채우려고 발악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한 7, 8부작이면 끝날 시나리오를 썼는데 이거 무조건 12부작으로 만들어 라고 협박이라도 당한 것처럼, 사실 한국 공중파 드라마라면 12부작이 그렇게 긴 분량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넷플릭스는 다르다. 대부분 넷플릭스 시리즈는 전체 회차가 한 번에 공개되기 때문에 시작부터 끝까지 몰아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넷플릭스 시리즈는 보통 6부작에서 8부작 정도로 그렇게 길지가 않죠. 그리고 한 회당 분량도 40분에서 50분 정도로 짧게 끝나는 작품이 많고요. 2025년 12월에 공개되었던 자백의 대가도 12부작이었는데 총 러닝타임이 616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사랑 통역되나요? 줄여서 이사통은 같은 12부작인데도 총 러닝타임이 787분, 자백의 대가보다도 거의 3시간 가까이 더 길어버리니까 12부작인데도 거의 15부작을 보는 감각, 정말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드라마의 장점?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외국에서 찍은 분량이 많아요.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무슨 관광 홍보 영상 보는 것처럼 해외 유명 관광지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재미는 있다. 그리고 고윤정이 이 드라마에서 직업이 여배우거든요. 엄청 화려한 의상들을 입고 예쁘게 등장해서 해외 유명 관광지의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서 있으니까 화보 같은 이미지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고윤정 팬인분들은 이것만으로도 꽤 만족하지 않을까. 저도 고윤정을 꽤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는 만족했습니다. 장점은 이게 끝. 스토리나 캐릭터는 장점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거의 없고요. 고윤정의 캐릭터가 굉장히 독특한데 스토리만 괜찮았어도 이 캐릭터가 아주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캐릭터의 매력을 전혀 살리지 못하는 엉망진창 스토리였다. 내용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고윤정은 차무희라는 이름의 여배우, 남주인공 김선호는 주호진이라는 이름의 통역사입니다. 영어, 일본어, 이탈리아어 등등 여러 국가의 언어를 할 줄 아는 능력자예요. 드라마 시작 시점에 차무희는 단역이나 비중이 적은 조연을 전전하는 아직 뜨지 못한 여배우, 차무희와 주호진은 일본의 어느 라멘집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으면서 인연이 생기게 됩니다. 차무희가 이 라멘집에 온 이유, 사귀던 남자가 바람이 났는데 바람핀 상대의 여자가 이 라멘집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한테 할 말이 있어서 온 건데 일본어를 못하니까 휴대폰 번역 어플로 말하려고 해도 자기 심정을 제대로 전달 못할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옆자리에 앉은 남자 휴대폰에서 카톡 소리가 나는 걸 듣고 아, 한국인이구나. 그런데 라멘집 종업원과 대화하는 걸 보니 일본어가 유창해. 그래서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후에 이런저런 일이 생기면서 둘이 몇 시간 정도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요. 저녁 식사까지 함께 하려고 하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식사는 못하고 헤어지게 돼요. 그리고 얼마 후 차무희가 어떤 영화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됩니다. 촬영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까지도 주인공인 차무희가 이게 무슨 내용의 영화인지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독특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여배우들은 다 거절하고 차무희에게 기회가 온 거죠. 그런데 마지막 촬영날 스턴트팀 쪽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촬영이 연기될 것 같은 거야. 차무희가 대역 안 쓰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험한 와이어씬 촬영을 하게 되는데 촬영은 잘 끝났는데 그 직후 와이어줄이 끊어지면서 추락사고, 혼수 상태가 되어서 6개월 뒤에 의식을 차립니다. 그런데 차무희가 원래 인스타 팔로워가 10,000명도 안 됐거든요. 지금은 1,000,000명이 넘어. 차무희가 찍은 그 영화가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가 되었는데 글로벌 대히트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갑자기 화려한 스타의 삶이 시작되고 미국 토크쇼에 출연하거나 해외 매체들과 인터뷰도 많이 하는데 어느 날 통역 담당으로 주호진이 딱 온 거죠. 주호진이 일부러 차무희를 만나려고 통역 담당 일을 맡아서 온 거였어요. 차무희는 일본에서 주호진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잘생긴 능력남의 성격도 다정하니까 호감을 가졌었고 일부러 자기를 만나러 왔다고 하니까 막 설레하죠. 그런데 알고 보니 주호진은 뭔가 부탁할 게 있는 거였어. 차무희가 주호진과 일본에서 몇 시간 함께 보내는 동안 여기저기 관광지 사진을 찍다가 주호진이 찍힌 사진이 있었는데 그 사진을 자기 인스타에 올린 거예요. 얼굴이 제대로 나오는 사진은 아니었는데 주호진을 잘 아는 사람들은 자세히 보면 이거 주호진 아냐? 라고 알아볼 정도. 그 인스타 사진이 올라온 날짜가 있잖아요. 주호진이 그 날짜에 그 장소에 있었다는 걸 누군가가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주호진의
짝사랑 상대인데 주호진은 그 짝사랑 상대에게 자기가 그날 그 장소에 있었다는 걸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인스타에서 그 사진을 지워달라고 부탁하러 온 거죠. 주호진의 짝사랑 상대는 신지선이라는 이름의 방송 PD인데 배우는 이이담. 이 신지선 PD가 주호진의 형과 사귀는 사이입니다. 주호진의 형은 유명한 소설가예요. 이렇게만 보면 삼각관계, 사각관계 구도 익숙하게 그려지죠. 그런데 이 드라마는 그런 익숙한 서사로 전개되지 않아요. 차무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호진에게 다가가거든요. 그런데 주호진은 형의 애인을 짝사랑하고 있어서 차무희를 받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면서 보고 있는데 사실 신 PD 관련 스토리는 거의 맥거핀에 가까웠어요. 주호진이 생각보다 일찍 신 PD를 향한 마음을 정리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신 PD가 주호진의 형과 결혼 날짜까지 잡았는데 파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무희가 아이고 이제 신 PD랑 주호진이 사귀겠구나 하면서 멘붕하는데 사실은 주호진은 이미 마음을 정리했고 차무희는 그 사실을 몰라서 혼자 멋대로 착각하고 엇갈리게 되는 그런 내용. 이 아니고 여기서 희한하게 내용을 비틉니다. 일단 착각은 하죠. 당연히 둘이 잘해보세요 이러는데 주호진이 신 PD에 대한 마음을 정리했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이 차무희에게 넘어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더니 또 갑자기 나는 당신의 감정에 휘둘리기만 하고 있다. 이제 그만두겠다 이러면서 또 차무희를 밀어내는 거야. 차무희의 캐릭터성 중 하나가 아무 말 대잔치녀입니다. 본심을 숨기기 위한 목적 또는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곤란할 때 아무 말이나 되는 대로 떠들어대는 성격인 거예요. 물론 진짜 정신병자처럼 아무 말이나 막 짓거리는 건 아니고 대충 그 상황과 맥락에 맞게 요령껏 변명, 핑계, 둘러대기를 하는 거죠. 밉상이고 교활한 느낌의 둘러대기가 아니고 귀엽게 허둥대는 느낌의 둘러대기.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엄청 귀엽긴 하거든요. 그런데 주호진 입장에서는 뭔가 휘둘리는 것 같고 이해하기 힘들고 이러니까 차무희가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거를 계속 밀어내는데 보고 있으면 정말 답답합니다. 짝사랑 상대에 대한 마음은 진작 정리했어. 오해나 엇갈림이 있을 뻔한 상황은 바로바로 풀었어. 그런데도 계속 이상한 이유들을 언급하면서 그 긴 분량 동안 차무희가 받아주지 않는 상대에 대한 짝사랑을 이어가는 내용이 계속 나오는 게 보면서 환장할 정도인 거죠. 차무희는 잘 나가는 여배우, 돈도 많고 예쁘고 착하고 차라리 노팅힐처럼 남자가 평범한 소시민이라서 물론 얼굴은 잘생겼지만 아무튼 뭔가 신분 차이에 따른 그런 부담감 그렇게 쉽게 납득이 되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런 뻔하고 쉬운 건 하지 않겠다라는 고집인 건지 통역이라는 소재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대사가 나오는데 세상에 언어가 몇 개냐 7100개 정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아니 언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수만큼 존재한다.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비유적으로 다 통역이 필요한 말들 그 말에 숨겨져 있는 상대의 마음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통역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서로 간 소통과 이해라는 주제를 전달하려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드라마의 전개는 너무 돌고 돌아 먼 길을 간다는 생각밖에는 안 들어요. 오로지 12부작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주호진이 차무희를 받아주지 않는 이유 차무희는 뭔가 이상한 사람이야.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이 드라마가 뻔하지 않은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지만 세세하게 따져보면 결국 다 뻔한 내용이에요. 그거를 괜히 뭔가 신선하고 특별한 것처럼 포장만 하고 있는 거지. 차무희가 또 다른 자기 자신이 자꾸 눈앞에 나타나는 망상을 보거든요. 차무희랑 똑같이 생겼는데 뭔가 다크한 버전. 차무희가 출연했던 그 넷플릭스 영화 그게 좀비 장르의 영화예요. 평범한 좀비물은 아니고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독특한 좀비물입니다. 그 영화에서 차무희가 연기했던 캐릭터의 이름이 도라미인데 망상으로 자꾸 보이는 다크한 버전의 차무희를 도라미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 도라미가 망상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아예 차무희 본체의 빙의가 되는 것처럼 차무희가 이중인격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이중인격 차무희가 등장하는 게 8화부터거든요. 이중인격 여주인공도 로맨스물에서는 꽤 흔한 편인데 비교적 최근작 중에서 악마가 이사 왔다 같은 작품도 그렇고 여주인공이 이중인격이라면 보통은 그게 작품의 핵심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드라마는 그런 핵심 내용이 8화부터 나온다는 거야. 얼마나 돌고 돌아서 내용이 말도 안 되게 늘어져 있는지를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딴에는 섬세하게 주인공의 심리를 빌드업 했다고 생각하겠지. 그렇게 빌드업을 생각하기 이전에 시청자가 얼마나 지루해할지도 좀 생각을 해라. 아무튼 8화부터 여주인공이 이중인격이 되면서 주어진이 이중인격 도라미를 상대하면서 고생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다른 중요한 메인 스토리가 차무희가 로맨스 트립이라는 넷플릭스 예능을 찍게 되는데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의 남자 연예인과 함께 여행을 하는 컨셉의 예능이에요. 이 예능에 주어진도 실시간 통역으로 참여하게 되고요. 여자 출연자는 차무희, 남자 출연자는 쿠로사와 히로라는 일본의 남자 배우입니다. 히로 역할의 배우는 후쿠시 소타. 아무튼 이 히로라는 캐릭터도 당연히 차무희하고 미묘한 관계로 엮이게 되죠. 히로가 처음에는 차무희를 좀비 여자라고 부르면서 싫어하는데 점점점 차무희
차무이에게 끌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남주 쪽의 신 PD와 마찬가지로 여주 쪽의 히로 역시 거의 맥거핀인 캐릭터예요. 애초에 차무이는 히로를 전혀 좋아하지도 않고 주호진도 히로의 등장 때문에 괜히 질투심이나 조바심이 생기는 그런 모습도 없어요. 살짝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장면들이 나오긴 하지만 다 낚시였습니다. 이 낚시가 짜증나. 신 PD나 히로나 쓸데없이 분량이 많아요. 드라마 거의 마지막에 이제 다 정리되었거니 하는 상황에서도 신 PD와 히로의 낚시성 분량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진짜 낚시성, 뭔가 있을 것 같았는데 역시 아무것도 없는, 분량 늘리기 외에는 아무 의미도 없는 장면들이 계속 나와요. 남녀 주인공의 주변 관계들은 다 낚시성 맥거핀이고 두 사람만의 관계를 보면 이중인격 도라미에 대한 반전이 마지막에 나오는데 사실 차무이에게 나타난 망상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차무이와 똑같이 생긴 엄마였습니다. 차무이 엄마가 어린 시절에 온 가족 동반 자살을 시도했거든요. 그때 엄마가 한 말이 이제 우리 행복해지자. 죽으면 행복해질 수 있어. 차무이에게 나타난 망상이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 저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게 다 반대였던 거야. 하면 안 되는 일들. 주어지는 있고 차라리 히로랑 사겨라. 이러면서 이중인격 상태가 되었을 때 히로한테 키스도 하고 히로랑 잘 되라고 상황을 막 꾸미거든요. 사실은 이 이중인격 차무이는 빌런이었던 거죠. 이런 차무이의 복잡하고 어두운 내면의 심리를 주호진과 차무이가 함께 알아가고 이해하고 극복해 가면서 마지막에는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이루게 된다는 그런 내용의 작품이에요. 7화에서 8화 정도 분량으로 적당하게 만들었으면 꽤 재미있는 작품이었을 것 같아요. 여주인공은 확실히 매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남주가 너무 돌고 돌아 여주의 매력을 전혀 살려주지 못한 전개였다. 조연 캐릭터들도 쓸데없는 맥커핀성 분량만 잔뜩 있고 신 PD가 주호진의 형과 파혼한 후에 뜬금 차무이의 매니저하고 원나잇을 하고 결국 맺어지는 내용이 있거든요. 계속 돌고 돌면서 진전이 없는 주인공 커플과 달리 조연 커플이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걸 보여줘서 어떤 대비되는 구도를 그리려는 건 알겠는데 신 PD와 차무이 매니저 스토리도 그다지 재미는 없더라고요. 그냥 뜬금없다는 느낌만 들고 이런 사이드 스토리들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너무 산만합니다. 스토리가 중심을 잡고 잘 진행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여기서 사라졌다가 나중에 저기서 튀어나오고 무슨 두더지 잡기 하는 것 마냥 스토리들이 랜덤하게 툭툭툭 던져지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스토리가 에이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러면서 집중도 안 되고 지루하기만 하고 길기는 또 어찌나 긴지. 그나마 여러 나라의 아름다운 풍경들 그리고 고윤정의 비주얼 이 두 가지 장점으로 끝까지 버틸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매우 아쉬운 드라마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겠네요. 대홍수, 캐셔로, 이사통 삼연봉 아주 강력한데요.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들 슬슬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계속 이런 작품들만 나오면 90년대 홍콩 영화 붐이 꺼진 것처럼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 인기도 식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 우려가 남는 소감을 전하면서 드라마 이 사랑 통역되나요의 리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